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인불명 시력 저하에 대한 발표를 맡은 1년차 김문수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 주제의 정의를 정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Unexplained Visual Loss, 원인불명 시력 저하는 시각 경로의 기저 병리로 시력 저하를 설명할 수 없거나 확인된 병변의 정도에 비해 시력 저하가 불균형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인 Functional Visual Loss란 그 어떠한 유기적 병변으로도 시력 시야 감소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신과 영역의 전환장애나 말린거림, 꾀병의 연장선에 있는 질병군이기 때문에 Functional Visual Loss 진단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시력 저하에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병리적 원인이 있는지 철저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과에 내원한 시력 저하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굴절 검사, 교정 시력 측정, 세극등 검사, 안저 검사 등을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주로 빨간 네모 박스 안에 검사들을 통해 진단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발표해서 다룰 부분은 이 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좀 부족한 원인불명의 시력 저하여서 이런 환자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좀 보면은 주로 유전자 검사 같은 거를 포함한 혈액 검사, 전신질환에 대한 평가와 정기 생리학 검사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중에서도 혈액 검사는 그냥 그 의심이 되는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정기 생리학 검사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 생리학 검사는 레티나부터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까지의 시각계 기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ERG, VP, EOG 등이 있고 각 검사는 망막의 해당 층에서 나오는 전이를 보고 각 층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로 임상에서는 주로 ERG와 VP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R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RG는 섬광, 문양 혹은 색자극을 주고 각막에서 없는 망막의 생체 전이로 망막의 암수능, 명수능 상태, 자극의 종류, 파장과 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망막 세포의 종류가 다르고 망막 부위별로 반응을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RG를 주로 시행하게 될 대상으로는 미디어 오페시티가 너무 심해서 안저 검사가 안 될 때, 그리고 망막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망막 질환에서 정확히 어느 층, 어느 세포 기능이 저하된 것인지 감별, 그리고 망막 장애 정도를 판별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풀필드 ERG, 멀티포컬 ERG, 패턴 ERG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풀필드 ERG는 FFERG라고 줄여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산동하고 섬광을 조사해서 포토리셉터 레이어랑 이너 뉴클리어셀 레이어의 반응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정상 풀필드 ERG를 먼저 살펴보면 윗줄은 암수능, 어두운 곳에서 환자를 20분 이상 적응시킨 후에 검사하는 것이고 아랫줄은 명수능, 밝은 곳에서 20분 이상 적응한 후 검사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망막의 포토리셉터 셀은 이제 콘셀과 러드셀로 이루어져 있고 밝은 곳에서는 콘셀이 과분극되고 어두운 곳에서는 탈분극되기 때문에 명수능에서는 결국 콘셀의 기능을 보는 거고 암수능에서는 라드셀의 기능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극 후 전이의 기본 파형은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주로 네거티브 A파, 포지티브 B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A파는 시세포, 즉 러드, 컨셀의 기능을 나타내고 포지티브 파형인 B파는 러드 연관 바이폴라, 그리고 콘 연관 바이폴라 셀을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너지 세기별로 자세히 한 번씩 살펴보면 그 위에 줄 최소 20분 이상 암수능 상태에서 라드셀은 약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단일 성광으로 약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이 0.01이 에너지 세기를 나타내고 0.01 칸델라의 약한 성광을 조사했을 때 이렇게 피크 하나가 나타나게 되고 이번 사진처럼 3.0 칸델라의 강한 성광을 조사하게 되면 컨셀과 라드셀 둘 다 자극돼서 최대 복합 반응을 얻을 수 있기는 한데 그 러드셀이 콘셀보다 15배에서 20배 정도 많아서 최대 복합 반응은 주로 결국에는 라드셀의 반응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쓰진 않는데 이렇게 진동하는 소파를 주게 되면은 이제 암수능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파형이 비파와 겹쳐서 나오고 이는 이너 레티나의 아마크린 셀의 기능을 반영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랫줄의 명수능, 환자를 밝은 곳에서 10분 이상 적응한 후 검사하는 주로 콘셀의 기능을 볼 수 있는 명수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3.0 칸델라를 주면 아까보다는 뚜렷하진 않지만 A파, B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플리커 ERG라고 해서 30Hz의 빠른 성광을 빠르게 조사하게 되면 라드셀은 이렇게 빠른 헤르츠를 가진 그 성광에는 반응하지 못하는데 콘셀만 특이적으로 반응해서 이게 줄었을 때 콘셀의 기능이 좀 특이적으로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암수능은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명수능만 이렇게 플랫하게 나와서 콘셀 이상증으로 진단된 예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파형에 따라서 감별 진단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번 파형을 노말이라고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B파가 큰 1번이 뭐 고혈압 안전나 환각제 사용 시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RP나 RD가 생겼을 때 이렇게 서브노말 B파가 줄어들 수 있고 이게 심하게 진행되거나 너무 플랫하게 되거나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망막 질환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나를 이렇게 분류한 그래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ERG는 멀티포컬 ERG입니다. MF ERG라고 이제 줄여서 말할 거고, 마큘라의 독소적인 콘셀 기능 이상을 보는 검사로 망막을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전이도를 보는 검사입니다. 정상 지형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처럼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동심원 기준으로 구역이 나뉘고, 면적당 진폭을 높이로 표시하는 거라서 당연히 가운데 빨간색이 제일 좁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해당 구역별로 전이도의 파형이 나타나고 이렇게 음성파 2개, 양성파 1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분집 형태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멀티포컬 ERG는 주로 안저 변화가 없는 망막 질환, 시신경 질환과 망막 질환의 감별, 황반 질환의 수술 전후 시기능 평가, 그리고 그 외 여러 망막 질환의 국소 축체 기능 평가 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일주일 전 시작된 시야 결손으로 내원한 펀더스포터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던 환자인데 최종적으로 아주르로 진단받은 저희 병원 환자 케이스입니다. 아주르는 멀티포컬 ERG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원인불명 실업자의 원인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시야 결손과 광시증을 동반하는 질환인데요. 시야 검사에서 이제 저희 메모 박스로 표시한 데를 보시면 시야 장애에 해당하는 부위와 MFERG에서 진폭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OCT에서 ISOS층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미뤄보아 해당 시야를 담당하는 망막의 층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시사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ERG인 패턴 ERG는 갱글리언 셀 레이어의 기능 이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검사로 산동하지 않고 격자 모양에 대한 항반의 반응을 보는 검사입니다. 주로 녹내장이나 시신경 이상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제 패턴 자극하고 35ms의 음성파, 그리고 50ms의 양성파, 그리고 95ms, 100ms쯤의 음성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P50은 콘셀 바이폴라 셀의 기능을, 그리고 N95는 갱글리온 셀과 시신경 축삭의 기능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시신경병증, 녹내장, 다발경화증, 알츠하이머 병에서 N95 반응이 좀 선택적으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의 예시는 트라우마틱 옵틱 뉴로패시에서 P50과 N95가 소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 그래서 ERG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각 ERG에서 이상이 보일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을 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안조사진의 이상에 비해 시력 저하가 클 때 ERG를 한번 고려해봐서 망막의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유발전이 V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자극에 의해 유발된 정기적 활동성을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 위치인 두피, 아까 ERG는 각막에서 측정을 했는 것에 비해 이거는 두피에서 직접 측정하는 걸로 중추신경계 반응을 컴퓨터로 좀 평균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산동 없이 교정만 한 채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패턴 리버설 VP, 패턴 온셋 옵셋 VP, 플래시 VP 이렇게 나눠지는데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패턴 리버설은 패턴이 흰색, 검은색 이렇게 부분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거고 온셋 옵셋은 패턴 자체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반복되는 거고 플래시 VP는 광자극 자체가 있다 없다 하는 자극을 주면서 하는 검사인데요.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는 일반적인 이렇게 플래시 광자극보다는 일정한 구역의 복잡한 시각 자극에 좀 더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기초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페탈 리버설 VP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밑에 두 개를 쓰는 경우는 패턴 온셋 옵셋은 꾀병이나 안진이 있는 환자에서 사용하게 되고 내지론탁이 너무 심하거나 시력이 너무 안 나올 때 그리고 문양에 대한 주시 자체가 안 되는 유아에서는 플래시 VP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종류별로 정상적인 파형은 다른 것 같고 그냥 뭐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패턴 리버설 VP는 이제 자극 후 75ms의 N75 그리고 100ms 후의 최대 양성파인 P100 이렇게 그리고 N135까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은 P100까지의 레이턴시와 진폭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패턴 온셋 옵셋은 C1, C2, C3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플래시 VP는 이 뒤쪽은 많이 보진 않는 것 같고 양성파 2개, 음성파 2개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VP는 진폭, 잠복기, 파형 변화를 중점적으로 좀 보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 좀 검사 자체가 베리어빌리티가 좀 크고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시각 경로 전체가 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헷갈려서 질병별로 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이 표를 봐도 대부분 그냥 경향이 비슷하게 진폭이 감소하고 잠복기 지연에 비슷한 경향만 보이면서 특정 질환을 좀 특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질환의 진단에는 VP 자체가 도움될 수는 안 될 수는 있지만 매체 현탁이 너무 심할 때 시각계의 총체적 반응 자체를 확인할 때 그리고 펑셔널 비주얼러스에 감별할 때 그리고 좀 특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양안에서 차이가 날 때 그래도 시신경 교차 이전의 장애를 좀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의 케이스를 통해서 ERG와 VP가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8세 남한으로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한의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내원 당시 우한 나한 시력은 0.05, 교정해도 0.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균등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와이드도 클리어, OCT는 이제 와이드도 클리어했고 OCT는 플랫하긴 했는데 우한에 마일드한 엘립소이드 존 어테뉴에이션이 있기는 했습니다. 시행한 시야 검사도 넌스페시픽해서 이에 대해서 좀 펄더 이밸류에이션 위해서 앞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플로우 차트에서 시력저하 환자에서 이제 막막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다음에 해볼 게 형광 안쪽 촬영 그리고 정기 생략 검사 이렇게 순서대로 시행을 했는데요. FEG에서는 마일드한 페리페럴 리퀴지 소견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시행한 정기 생략 검사 중에 풀필드 ERG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A파, B파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건 좌한 암수능 사진인데 A파, B파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명수능인데 똑같이 정상적으로 우한에서 A파, B파 그리고 플리커 반응도 잘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좌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MFERG를 보면 좌안에 비해서 우안의 지형도에서 산의 모양이 좀 뚜렷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걸로 딱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워서 자세한 그림을 가져오면 MFERG의 그림을 보면 각 빨강, 노랑, 초록 색깔선은 각 그 동심원, 해당 구역의 MFERG 파형의 평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좌안을 보시면 T1의 그 양성파의 잠복기가 점점점 길어지고 진폭은 점점 감소하는 게 정상인데 구안을 보면 이제 중심부 진폭도 빨간색 현저히 작고 파형 자체도 좀 정상적이지 않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풀필드 ERG는 정상인데 MFERG 이상을 통해서 황반부만 이제 현저하게 기능이 좀 떨어진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했던 그거 중에 MFERG만 가져왔는데 이 환자는 급성이 아니라 6개월 전 시작된 시력 저하이고 펀더스 포토도 비교적 정상적이었고 시야 결손도 뚜렷하지 않은 질병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질병을 제가 OMD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환자는 이에 대해서 필요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일단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던 환자입니다.
잠깐 OMD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희 케이스와 달리 보통은 양안에 점차 진행하는 시력 감소를 호소하며 환자가 오게 되는데 시력 감소의 발생 시기 자체는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펀더스 포토와 그 형광 안전 촬영은 좀 비특이적이고 OCT에서 포토리셉터, 아우터 뉴클리어 레이어 이상을 보이고 멀티포컬 리얼즈에서 항반부 반응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유전자는 RP1L1 진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으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시력이 좀 굉장히 천천히 감소하는 예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76세 남한으로 15일 전 생긴 라이트 템포럴 인팍션 이후에 좌측, 동측 방맹이 생겨서 이에 대한 시야평가위에 협진 의뢰되었던 환자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 주제에 정확하게 맞게 주 호소가 원인 불명의 시력 감소는 아니었는데 ERG를 공부하기에 좀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인팍션 환자에서 생긴 시야 이상임은 사실 혈관 폐사나 뇌 병변 자체의 문제를 먼저 의심을 해야 해서 시야 감사 와이드 OCT를 찍었는데 당시 사실 시행한 시야 감사는 포크오버 리프 패턴으로 릴라이비티가 좀 떨어졌고 펀더스를 보면은 좌안을 보면은 좀 좌안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혈관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져 있고 스피큘 형태의 피그멘테이션이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CT에서는 좌안에서 항반부를 제외하고 디퓨즈하게 포토리셉터 레이어가 결손된 것이 관찰되었고 이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위해서 ERG를 시행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A파, B파 잘 나오고 우한 암수능 풀필드 ERG는 정상이었는데 좌안 암수능 ERG에서 B파가 거의 없는 네거티브 ERG 소견을 보여서 라드셀 기능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명수능에서도 우한은 정상인데 좌안은 네거티브 파형을 보이고 플리커에 대한 반응도 전혀 없기 때문에 라드셀뿐만 아니라 콘셀도 기능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야 감사를 재시행했을 때도 좌안 바깥쪽 주변부 시야가 점점 좁아져 터널처럼 중심부만 보이는 페리페럴 컨스트릭션 소견이 있어서 좌안에서 좀 많이 진행한 어시메트릭 얼피를 강력하게 좀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피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라고 하고 광범위한 광수형태 세포 소실과 망막 기능 장애를 특징으로 합니다. 좀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망막 조직의 위축과 함께 중심 시력의 상실까지 나타나게 되는 유전성 망막 변성 질환군을 말하게 되고 로놉신 유전자랑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안에 좀 대칭적으로 많이 오고 야맹증과 시야 위축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안저에서 저희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좀 스피큘 형태의 피그먼트 그리고 RP의 디피그멘테이션 어트로피, 어트리얼러 네로잉이 좀 소견이 좀 특징적입니다. OCT에서는 포토리셉터 레이어의 아우터 세그먼트부터 이상 소견을 먼저 보이고 점점 안쪽으로 이상 소견을 보이며 상반부는 처음엔 괜찮다가 말기에는 후반부까지 결국 침범해서 중심 시야도 결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에서 좀 비슷한 소견을 보이면서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는 감염, 그리고 생애 극초기에 좀 발현되는 레버 컨제니탈 아마우로시스, 그리고 암 관련 망막병증, 약, 외상에 의한 망막병증이 있고 따라서 이런 환자들이 오면 히스토리를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CAR은 그 폐의 소세포암이나 자궁경부암, 악성 흑색종에서 암의 원격 흑발로 심한 망막 병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ERG 이상은 비슷하게 있는데 안전은 꽤 생각보다 정상적인 경우가 많고 이 환자 히스토리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안과 환자는 아니고 신경과 환자입니다. 로컬 안과에서 백내장 외 특이 소견은 없다고 한 분인데 몇 달에 한 번씩 눈앞에 선이 비치고 선 안에 빛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으로 로컬 안과에서 최소 안저검사까지는 했다고 사료되고 신경학적 히스토리와 증상이 동반된 분이기 때문에 신경과에서 좀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한 분입니다. 신경과에서는 이제 중추신경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브레인 넥 CT, 엔지오 그리고 뇌유발 전이 검사 VP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패턴 VP를 시행했고 N75, P100, N145 파형 모두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잠복기, 진폭 모두 정상 범위로 양측 망막부터 비주얼 콜텍스 사이 경로에는 정상 범위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VP가 정상이라고 해서 시각 경로 전체가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브레인넥 이네스 CT에서 그 영상 판독을 보면 뭐 벌테브럴 얼터리가 막혀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다른 혈관으로 서플라이되고 있다. 이런 것을 봐서 결국 이는 브레인의 오시피탈 에리아에 블러드 서플라이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안과에서보다는 신경과에서 퍼더 이벨리에이션, EEG 등을 고려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원인 불명 시력 환자에서 안저의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 물론 특이 소견이 보일 때 정기생리학 검사를 활용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걸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기생리학적 검사는 질병을 특이적으로 진단하기보다는 감별 진단에 좀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라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케이스까지 찾으시고 뭐 리뷰나 이런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몇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적용하는데 임상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검사를 할지에 대한 거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 ICEF라는 데가 전기생리학 검사에 대한 표준들을 다 만드는 단체예요. ISCEB. 여기서는 계속 가이드라인 리비전을 합니다. 그래서 ERG에 대한 ICEF 프로토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리비전을 하고 있고, VP도 마찬가지고요. 멀티포컬 ERG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너무나 되게 중요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무슨 ICEF 가이드 for visual 아무튼 그 일렉트로 다이그노스틱 프로시저 그게 있어요. 이게 저희 그 임상시각 정기생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을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인가에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인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어떤 환자들에서 이런 어떤 검사들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어떤 카테고리인지, 거기서 크게 나누는 게 세 가지예요. 옵틱 뉴로패티인지 아니면 마클라 디지즈인지 레티나 아주 제너럴라이즈 레티나 어떤 디지즈 혹은 레티나 디스트로피 이런 건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각의 검사들, 그런 이런 정기생리 검사들이 어떤 결과를 볼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요. 정의 선생님들도 좀 참고하시면은 요런 것들을 의심하고 또 요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구나. 이런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주얼 한 그런 뭐 시력 저하, 뭐 시야 장애가 있었을 때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논문이라서 이런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논문을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좀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한번 슬라이드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에이시메트릭 RP라고 하셨던 그 케이스인데 우선은 저는 딱 요거를 봤을 때 우선 그 ERG 결과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물론 이제 OCD 소견 자체는 충분히 RP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RP라는 디지즈는 기본적으로 라드 디스펑션이 먼저 생기고요. 이게 펀더스 체인지보다 처음에 이런 일렉트로 피지올로지 테스트에서 굉장히 심한 변화들이 먼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페리페리의 어떤 페리페럴 디제너레이션을 보이는 정도의 RP라면 거의 ERG 검사를 했을 때 익스팅기시가 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어떤 네거티브 ERG라고 하셨는데
사실 네거티브 ERG라는 거는 어떤 파인딩이냐면 그 B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A파는 아우터 레티나 그러니까 포토리셉터에 의해서 이제 시그널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 전달돼서 이너 레티나에서 이제 B파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너 레티나 디지즈가 생기면은 B파가 익스팅기시가 되면서 A파에 의한 형태만 나타나는 네거티브 ERG가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그거를 이제 네거티브 ERG라는 패턴은 굉장히 ERG를 보게 되면은 되게 중요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인이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시사하는 몇 개의 질환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너레티날 디지즈 때 이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너레티나에 이스케미아가 생기는 질환들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CRAO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에서도 상당히 이너레티나 쪽에 이스케미아가 심한 경우에는 네거티브 ERG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런 RAO를 굉장히 시사하는 소견이긴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레티노스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너레티나 쪽으로 갈 때 이제 이게 그 스키시스에 의해서 이런 뭔가 전도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특징적인 네거티브 ERG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네거티브 ERG 파인딩은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이 환자는 별로 네거티브 ERG라고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물론 에이시메트릭 RP일 수도 있지만 반대쪽에도 사실 그런 환자들이 펀더스 체인지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이런 그 라드 디스펑션이 굉장히 프라미넌트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환자는 별로 좀 그렇지는 않아서요. 뭐 또 다른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도 OMD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포스테리어 유비아이티스의 형태의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이제 아우터 레티나의 디스럽션을 보이면서 그런 게 특히나 이제 한쪽 눈에만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OMD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환자가 오른쪽은 정말 뚜렷한 포비아 그리고 어쨌든 마큘라 쪽에 있는 이지 디스트럭션을 보이기 때문에 오컬트 마큘라 디스트로피에 굉장히 그건 합당한 소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이게 RP1 에러의 그 지네틱 디펙트이기 때문에 양안에 다 나타나요. 근데 왼쪽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외의 다른 질환들, 어컬트 마큘라 디스트로피와 감별해야 되는 되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거든요. 오토이뮨 레티노패시라든지 뭐 또 혹은 이제 포스테리어 유비아이티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OMD 자체는 양안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인터프리테이션을 또 좀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 멀티포컬 ERG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흔하게 멀티포컬 ERG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보이는 게 그런 그 파형을 그대로 나타낸 거고요. 그거를 3D로 리컨스트럭션 한 게 이 밑에 있는 3D 토포그래피입니다. 근데 이 3D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저희가 스케일에 따라서 굉장히 피크가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논문에서 제대로 된 논문이면 3D 플랫을 보여준다 그러면 반드시 위에 있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 돼요. 트레이스 어레이 저거를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케일에 따라서 밑에 있는 3D 파형은 너무너무 피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없던 피크도 저렇게 없다가 스케일이 달라지면 피크가 센터 쪽에 확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위에 있는 트레이스 어레이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 환자도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물론 뭐 피크가 굉장히 낮아져 있긴 하지만 저 그 범위 스케일을 조정을 하면 센터도 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물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환자는 정말 포비아 있는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떨어져는 있어요. 트레이스 어레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요런 거를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3D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파형을 트레이스 어레이를 통해서 각각의 부분들을 다 봐야 돼요. 예. 그래, 뭐 그렇고 아무튼 OMD보다는 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렇지만 한쪽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파인딩 자체는 예, OMD 에 비교적 합당하기는 하다. 근데 이게 바이레트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할 게 좀 있었는데, 예, 그건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요. 아, 참, 네, 그거는 뭐, 네. 그리고 이 RP 환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펀더스 오토플루오레센스가 빠졌어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펀더스 오토플루오레센스 이런 레티날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에서는 이게 뭔가 이미 일어나서 RP 디제너레이션이 된 상태에서는 하이포 형태로 보이고요. 근데 그러기 전의 단계, 예를 들어 이런 레티날 디제너레이션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에어리어들은 이제 하이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펀더스 오토플루오레센스에서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저희가 슈도칼라의 그런 펀더스 포토만 볼 게 아니라 펀더스 오토플루오레센스를 봤다면 이런 포토리셉터 체인지가 막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얼리 체인지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고 그게 특히나 반대쪽에 일어나고 있다면 조금 더 RP를 또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예. 이상해. 너무 말을 안 해. 자꾸 너무 됐어. 네. 아주 잘 정리해서 명강이네요. 안 교수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 와이드 AF는 어쨌든 저런 거 보려면 와이드 AF를 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30도나 45도 AF 중에는 어떤 걸로 루틴으로 혹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그 병에 따라 좀 이제, 물론 당연히 다르겠죠. 이게 예를 들어 레티날 페리페리에서 먼저 생기는 그런 RP 같은 질환이면 옵투스처럼 와이드 FAF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이제 마큘라 쪽을 이제 주로 보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레졸루션이 센터 쪽 포커스한 뭐 30도, 40도 뭐 그 정도 펀더스 오토플루오레센스를 보는 게 더 낫긴 하겠죠. 예. 그리고 이게 펀더스 오토플루오레센스는 이제 조금 이게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블루 FAF가 있고요. 그린 소스의 어떤 레이저를 쓰는 FAF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자세히 안 하기는 하지만 일단 블루가 조금 더 잘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또 병에 따라서도 조금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에어리어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옵토스로 하는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그냥 저희 펀더스 카메라 형태로 는 게 더 레졸루션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이제 이 병이 어디에 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페리페리를 봐야 되면은 옵토스로 펀더스 오토플루오레센스를 찍고요. 이제 마큘라 혹은 뭐 메이저 아케이드 쪽까지 봐야 되는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마큘라 쪽에 생길 수 있는 뭐 스타가르트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이제 펀더스 오토플루오레센스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국한된 에어리어를 보는 편입니다. 제가 그게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아, 네, 교수님. 저도 그간 잠깐 끊겨 들려가지고요. 네네. 아, 주로 네. 30도로 찍는 게 오히려 레졸루션이 저는 좀, 45도로 찍으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와이드는 사실 뭐 트루 컬러가 아니어서 당연히 뭐 레졸루션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루틴으로 하시는 질환별로 루틴으로 좀 보시는 게 따로 있는지 해서 여쭤보긴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또 뭐 이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듣는 거지만 이제 뭐 AMD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한 30도 정도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레졸루션은 좋을 수밖에 없죠. 이 필드 오브 뷰가 작을수록. 예. 그래서 뭐 AMD라든지 마클라 디짓은 당연히 30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메이저 아케이드 정도까지는 포함하는 예를 들어 포스테리어 폴 정도를 보는 거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커버하는 데는 45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레티나 페리페리를 보는 데는 옵토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카다락 수술하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노화에 의한 망막이 힘이 떨어졌을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해가 하면 이상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ERG뿐만 아니라 그런 환자들은 VP도 좀 해봐서 옵틱 너브 디지즈나 이런 쪽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은 좀 약간 뭔가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마큘라에 정말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이제 확실히 진짜 이너레티나가 좀 되게 얇아진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뭐 신전에도 좀 하는. VP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시는 말씀. 경청 중입니다. VP. 약간 네. 그래서 좀 뭔가 떨어져 보인다 이러면은 네. 신전에 좀 해봐도. 네. 근데 이제 VP가 좀 너무 그런 센시티비티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예. 이제 패턴 리버설 VP가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이게 사실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문제는 이제 각 랩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이게 과연 그 unexplained visual 디펙트를 설명할 수 있냐? 그게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OCT처럼 정말 아주 그 뭐랄까 객관적이면서도 그런 어브노멀리티를 저희가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징 검사들에 비해서 이런 전기생리 검사들은 랩마다 다 다르고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프리테이션 하기가 더 좀 어려운 부분. 지금 저도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면은 방금 아까 저런 케이스라든지 이런 환자분들 올 때 유전자 검사를 꼭 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뭐 콘디스트로피라든지 이제 페리페리에 생기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RP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유전자 이상이라면 대부분은 바이레테랄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레테랄 디시즈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드나 콘 디스트로피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스트럭처럴한 검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ERG나 뭐 VP 등의 정기생리 검사를 하고요. 네. 거기에서 정말 어떤 라드 디스트로피라든지 콘 디스트로피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콘 디스트로피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유전자 이상이 있죠. 라드 디스트로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 감별을 하고 결국 이게 이티올로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제네틱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ERG까지 하고 그래서 양쪽에 발생하는 그런 예를 들어 뭐 라드 디스트로피다, 뭐 라드 콘 디스트로피다, 콘 라드 디스트로피다, 뭐 콘 디스트로피다 이거 이 정도까지는 감별을 해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유전자 이상을 밝히기 위해 제네틱 테스트를 합니다. 예. 바이레테럴 디지즈가 되게 네. 중요한. 저는 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부가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그 오토이뮤 레티노패시를 보려고 하는 그런 레코버린 이런 유전 그런 안티 망막 레티나 안티바디도 비슷한. 네, 그 오토이뮤 레티노패시는 사실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오토 안티바디를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병원들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환자한테서 이걸 뽑아가지고 오토 안티바디 일종의 이제 레티나를 뭐 갈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웨스턴 블랏을 돌려가지고 이게 이 환자의 안티바디가 이걸 디텍션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과연 그렇게 해서 오토 안티바디가 검출이 됐다 해도 이게 과연 진짜 정말 이걸 일으켰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오토 안티바디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 환자 이 문제랑 관련돼 있을지에 대한 검사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폴스 포지티브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부수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이게 오토 안티바디가 나왔다고 해서 오토이뮨 레티노패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오토이뮨 레티노패시의 진단은 다이그노시스 오브 익스클루전입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봤는데 다 아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뭐
그럴 경우에 이제 하는 거라서요. 아직은 뭐 이제 오토 안티바디를 바탕으로 그게 나오면 이걸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예.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 질문 주시고요. 안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문 선생님도 잘 설명해줘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ERG나 VP 말고도 지금 OCT라든지 안전소견에서 보면 충분히 뭔가 클루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특이적인 소견이 많으니까 확인하려고 우리가 이제 전기생략근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전환부부터 해가지고 망막까지 시신경까지 이상이 없을 때 왜 시력이 떨어지는지 검사를 이런 VP라든지 ERG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진단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거다라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다 모르겠으면 마지막에 확인해 보는 게 VP ERG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환자 히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 소견을 보고 그다음에 망막 OCT도 지금 굉장히 고해상도로 많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충분히 바탕으로 해서 그 진단을 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각막 혼착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아니면 녹내장이 있는데 녹내장 시야로 설명하기 힘든 중심 시야 결손이 있을 때 좀 더 복잡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는 어느 한 가지로 좀 단정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그 해당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께 종합적으로 의견을 여쭤보고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한 가지만 딱 뭐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